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 순서로는 저희가 두 분의 탑픽주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 김민수 대표,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살아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딥시크에 급락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빠르게 반등세에 나서면서 2월 말에 발표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오후장에 삼성전자가 저희 투자해놓은 시간 끝나고 나서 무섭게 급등을 하더니 3.5%대로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도 1%대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삼성전자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오늘도 리포트를 내기도 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좋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또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좋은 프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시장이 이제 2,550선을 돌파를 하는데 그 돌파를 할 때 주역이 뭐가 될까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반도체 쪽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먼저 빅테크 기업, 미국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 전반적으로는 케이펙스 투자 확대 계속된다라는 쪽인데 약간 이제 증가율 쪽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레벨업 자체적인 금액들로 봤을 때 역시나 AI 쪽의 투자는 여전히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또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에 대한 하드웨어 쪽이죠. 이런 쪽은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막상 시작을 하고는 국내 반도체 쪽으로는 좀 주춤했습니다. 이번에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나온 그 수출 데이터들 생각보다 조금 좀 재미가 없었고요. 특히 반도체 쪽은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 쪽으로 약간 생각보다 좀 정체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뭐 7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커지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감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변화와 함께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게 거의 바닥권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레거시 또 메모리 반도체 쪽에 어떤 공기가 좀 펼치는 모습들이 오후장에 들어서 펼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이쪽을 거의 뭐 단기 매매하듯이 바라보는 측면들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두 종목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둘 다 갖고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은 삼성전자도 무시하지 마라라고 하는 흐름들이 벌써 한 1, 2주 전부터 나오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강조드렸던 레거시 쪽들도 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뭐 스마트폰도 PC도 그리고 또 노트북도 바뀐다, 교체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슬슬 붙어올 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은 관심권에 두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붙으면서 1% 가까운 상승 탄력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반도체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유리기판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SKC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필옵틱스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한 2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4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두 양대 산맥이 지금 유리기판의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데 유리기판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SKC와 필옵틱스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유리기판 자체는 앞으로 상당히 좀 계속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이제 기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좀 감당 가능한 그런 기판에 대한 수요들, 그 저전력 기판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기판이 유리기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뭐 AMD라던가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이런 제품에 탑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견고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말씀 주신 대로 피롭틱스가 제일 강하기는 합니다. 이거는 유리기판이 최근에 좀 모멘텀적으로 동력을 받았던 이유 자체가 삼성이었었고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그때 이제 SKC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출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인식하에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반대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늘어난다라는 관점 때문에 함께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뭐 전체적인 타임라인 그리고 현실화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타임라인은 제일 빠르게 가능한 이제 기업이 SKC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찐 수혜는 SKC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양산 타임라인이 제일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SKC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양산 라인을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갑니다.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될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전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양산 시기를 2026년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내년인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SKC가 자회사인 SK 앱솔릭스가 조금 더 빠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소부장 중에서는 최초로 뭐 보조금도 미국으로부터 받은 상황이고 가장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주가적인 탄력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다만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부터 쭉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을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역시나 SKC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는 그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CES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유리기판을 팔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때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아마 지금 뭐 판매를 했다라는 거는 물량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 구체적인 물량이라던가 계약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SKC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측면에서도 SKC가 사실 찐 수혜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좀 모아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주 내에서는 가장 빠른 양산 타임라인을 가진 SKC가 찐 수혜주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좀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SKC까지 특징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AI 분야에 약 1,1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겨냥하면서 AI 데이터 기업들에게 미국 대신 프랑스나 유럽 국가에 좀 투자를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럽판 스타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규모가 큰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 유럽 투자가 정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미국보다는 원전 쪽에 더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전력이나 원전 종목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프랑스판 스타게이트 뭐 큰 게 막 열리네요. 이제 AI 주도권을 우리가 잡겠다라는 쪽에서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1,090억 유로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조 넘는 금액인 것 같은데 특히 혼자 프랑스가 다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뭐 아랍에미리트도 500억 유로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동맹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AI 중심을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패권 싸움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미국 쪽으로 붙을 것이냐, 뭐 유럽 쪽으로 붙을 것이냐 여러 가지 또 선택의 기로도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밸류체인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더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가장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부터 들어가는 AI 가속기와 함께 같이 다 영향을 끼치는 섹터의 종목들은 오히려 기회윤들이 더 높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거기도 엔비디아가 영향을 끼칠 테니까 오늘 중요한 저항대를 앞두고 엔비디아가 강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쪽들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을 찾아본다고 하게 되면 변압기 쪽은 일단 어떤 북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지금 국내 기업들이 전략을 많이 짰기 때문에 유럽 쪽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변압기는 지금 그렇게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수출이 고루고루 되면서 나오는 어떤 비중이 늘어나는 쪽들 이걸 좀 더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원전 쪽은 솔직히 기대감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원전 쪽의 변화는 프랑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다른 쪽과 연결돼서 어떤 밸류체인이 기대가 더 높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은 원전 쪽은 좀 수혜는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어차피 국내 기업들은 미국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따라간다라고 봤었을 때 거기와 연관될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계속 찾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역시나 북미 쪽에서 가장 매출 비중 늘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설비 투자 확대하는 산일전기가 변압기 쪽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전보다는 변압기 쪽에 한 표를 주셨고요. 북미 매출이 증가하고 또 증설 효과도 기대되는 산일전기를 변압기 내 특징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산일전기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는 방사 섹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더하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18%대 급등세 보이면서 48만 8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49만 4천 원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을지 오후장 흐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한화 오션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주가를 정해놓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정도면은 좀 저항받지 않나 싶었더니 응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달리는 그런 모습들로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4분기 영업이익이 8천억이 넘는 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8천억이 일회성이 얼만큼 끼어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계속 나올 수 있느냐. 그럼 만약에 8천억대가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연간 영업이익 3조대 회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시총이 지금 20조가 넘어가는 거는 완전히 싼 종목이죠.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쪽들인데 일단 일회성이 조금 가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혹시나 레벨업들이 한 5천억대 부분이 꾸준히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연간 영업이익 한 2조 대는 충분히 넘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시총이 20조 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베팅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것과 함께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20조 이상에서는 일단 살짝 또 기간 조정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한번 흐름들을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앞으로 더 간다라고 해서 지금 막 베팅을 하기가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차라리 오히려 그러면 방산주 특히 지난번에 나왔었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실적 괜찮은 모습들, LIG 넥스원도 괜찮은 모습들 그러면은 방산 쪽에서 연결시켜서 방산에 대한 중형급 종목 쪽에서 충분히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는데 좀 못 간 종목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가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기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방산 기업 내에서 이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K방산이 2조 원 영업이익을 돌파했다고 하잖아요. 올해도 좀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인데 어떤 방산 기업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뭐 중소형 방산주를 본다라고 하면 좀 뒤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뭐 S&T 다이내믹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빅3 기업들을 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올라왔고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리스키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너무 조급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가깝게 있는 거는 폴란드 2차 수주이긴 합니다. 이게 작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조금 지연이 된 것도 있었고 뭐 우리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미뤄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좀 미뤄졌던 지연이 됐었던 폴란드 2차 수주가 본격적으로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아마 좀 단기적인 고점, 단기적인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올 가능성들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산주들을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럴 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한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일단 지금 뭐 리포트들을 봤을 때 방산주들 리포트들 보게 되면은 되게 좀 재밌는 언급들이 있었던 게 폴란드 2차 수주를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2차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받게 되면은 뭐 이런 매출 성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뭐 올려잡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가격권에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땡겨서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2차 물량이 좀 받게 됐을 때, 수주를 받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화 오션 지분 인수, 추가적인 지분 인수를 통해서 좀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한화오션이 거의 신고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화오션의 앞으로 주가에 대한 더 자신감을 표출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 같은 뭐 조선주들도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조정이라던가 좀 밀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좀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들은 일단 눌렸을 때 빅3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올릭스를 다뤄봤는데 일라이릴리와 9,1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점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올릭스 비만 치료제와 또 기술 이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만약에 올릭스의 후속주를 좀 본다면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후속주는 올릭스겠죠, 그냥. 네, 그냥 부럽습니다. 예,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틀째 물량도 없는 상한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관심들이 다 높아지면서 비만 치료제 쪽들이나 아니면 또 다음 라이센싱 아웃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뭘까 시장에서 이제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이번에 1분기 예산 좀 넓게 보면 상반기까지 기술아웃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들이 꾸준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성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전혀 올릭스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강한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가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되면서 추세가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ABL 301 이쪽이 BBB 셔틀이죠. 지난번 사노피 쪽으로 기술 이전을 했다가 그쪽에 대한 가시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또 로열티가 확정될 수 있는 관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 ABL 001이죠. 담도암 치료제 쪽에서 임상 이상 쪽까지 끝내기 시작하면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분위기 확인되게 되면 그 밖에 파이프라인 보니까 4-5개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쪽에서 이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주가는 반응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한번 또 눈여겨보시되 근데 이제 지금 주가 패턴들은 먼저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약간 새로운 식의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먼저 올라간 주가와 또 뉴스가 호조가 발표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관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올릭스는 지금도 여전히 매수 호가에 걸려있는 물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당분간은 이 추가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후속주로 ABL 바이오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JP모건 학회에서도 뭐 글로벌 빅파마 중 한 곳과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 미용기기 기업들이 하나둘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파마리서치 그리고 오늘은 APR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두 종목 모두 좋은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지난해에도 미용기기와 화장품 같은 이런 K-뷰티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올해도 그 온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 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엘프뷰티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조금 부진하게 발표를 했고 이유는 경쟁 심화를 좀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락했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흐름들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죠. 다만 미용 의료기기 쪽들 같은 경우에는 파마리서치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좀 해줬고요. 뭐 APR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는데 파마리서치라던가 그리고 뭐 그 APR이라던가 그리고 뭐 휴메딕스라던가 이런 기존의 미용 의료기기 쪽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실 성장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인 좀 틀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상단이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침투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또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침투될 가능성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좀 수출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일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라던가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민하게 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최근에는 상당히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조금 부진하거나 아니면 조금 꺾인다 그러면은 또 바로 주가가 좀 이제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급락하는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좀 신규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따라잡는 거는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시장 자체가 워낙에 순환이 좀 빠르고 수급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올라올 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또 어떤 이런 수출 데이터상의 변동성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긴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시고 눌림에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K뷰티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볼 만한 섹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참 다양한 섹터들을 다뤄봤는데 다루지 않은 섹터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김민수 대표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탑픽주도 꼽아주시죠. 네, 앞서 질문 오늘 이슈 1번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되면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는 계속된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역할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쪽들은 계속 관심이 높다라는 쪽에서 한 종목을 보게 되면 두산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산 같은 경우 이제 전자비지죠. 이쪽에서 들어가는 CCL이라고 하는 동박 적층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가속기 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블랙웰 쪽에 단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루빈 시리즈 같은 경우도 똑같이 단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전자비지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1조 2천억까지 한 8천억대에서 1조 2천억까지 뛰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재평가는 충분히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금 똑같은 이제 AI 시대 하드웨어 쪽에 대한 종목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투자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투자 경고가 14일 날 해제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 탄력들은 일단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 타이밍과 함께 눌림목대를 계속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직전 고점대 넘어가리라고 보면서 한 35만 원대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AI 하드웨어 쪽을 말씀해 주시면서 두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두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14일에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고요. 그 이후부터 주가 탄력성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가는 3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산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이주연 이사님의 탑픽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어느 섹터를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좀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원래 오늘 SK 이터닉스라던가 맞아요. 그리고 SK 관련주들이 좀 실적이 잘 발표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밑꼬리 달고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SK 이터닉스가 좀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면서 ESS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 한선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ESS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된 원인에는 ESS보다는 태양광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태양광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인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나솔루션도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왔죠. 물론 일회성 요인들이 일부 있긴 했었습니다만 태양광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건 에너지는 역시나 경제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신재생 쪽에서는 가장 좀 경제성이 있다라고 좀 거론되고 있는 게 태양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트럼프 정권에서 좀 배척되지 않고 그래도 나름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봤을 때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고 있는 구간이고 목표 주가는 26,000원 정도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하단은 조금 짧게 잡아서 19,000원 정도 잡고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아쉬웠는데 우리 이주연 이사님이 딱 짚어주셨네요. SK 이터닉스와 SK D&D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태양광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연 이사님은 태양광 쪽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한화솔루션 매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 기대됩니다. 한화솔루션 19,000원 손절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산과 한화솔루션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남은 오후장에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